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의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룰 수는 있지만은 익스프레션에 대한 작업 경험이 전혀 없거나 뭐 간단한 익스프레션은 해본 적이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개념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익스프레션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과 작업 방법을 가장 이제 초보적인 레벨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전체적인 레벨은 초보자를 위한 수준으로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레벨이 이제 그 입문자를 위한 레벨이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안에서 익스프레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애프터 이펙트의 사용 경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준비가 됐던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하는 그 애프터 이펙트의 버전은 보시다시피 버전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15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너무 오래된 버전이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어떤 전체적인 작업 환경과 좀 일치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인터페이스에서 오는 어떤 혼란이라든가 어떤 기능상의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회피를 해서 안정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같은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의 익스프레션이 무엇이고 그 기본적인 작업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준비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컴포지션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생성된 컴포지션을 바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커트를 해주도록 하죠. 대략적으로 동그랗게 이제 그 커트를 시켜서 이 컴포지션은 블루 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익스프레션 테스트 컴프 1 새로운 컴포지션을 1280, 720 스퀘어 픽셀 23.976 러닝 타임은 이제 그 10초 정도 할당을 해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그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인 이제 그 익스프레션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되는 이제 그 컴포지션의 세팅은 이 룰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블루 휠 컴포지션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이제 배치를 해주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배치된 레이어에 대해서 레이어를 선택해서 R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로테이션 속성이 디스플레이 업이 되죠. 각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그 회전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스탑워치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서 특정 프레임 위치에서 특정 시간 위치에 첫 번째 키를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입력을 하고 이제 모션이 끝나는 구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동시켜서 값을 뭐 이 부분을 이제 4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4x니까 바로 4바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모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모션을 만드는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익스프레션은 똑같이 모션을 만들거나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의 상태를 바꾸는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이런 어떤 키프레임 베이스의 조작이 아니라 바로 산술적인 계산이라든가 논리적인 계산을 사용해서 그 모션이라든가 그 값을 통제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교를 역시 하기 위해서 아까 갖고 왔던 붉은색 이미지로 역시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서 똑같이 이제 그 LSP 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컷들을 해서 이름은 레드 휠 컴포지션을 갖고 와서 이번에는 키프레임이 아니라 익스프레션 방식으로 똑같은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해서 단축키 R, 로테이션, 바로 이 스탑워치 버튼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합니다. Alt 클릭.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익스프레션 필드가 나타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이 코드의 의미는 지금 이제 사용자가 익스프레션을 넣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에 제가 어떤 모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제 이 코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다음같이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타임 곱하기 360. 타임과 360 사이에 바로 이 애스트리크 기호를 지금 넣고 있죠. 보통 우리가 키보드상에서 Shift 키와 8번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나타나는 특수 문자를 바로 곱하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의미는 이제 그 시간 곱하기 360이라는 뜻입니다. 360,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션이 기본적으로 바로 각도 단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360도라는 얘기는 한 바퀴 회전을 뜻하게 되겠죠. 따라서 시간 곱하기 한 바퀴를 뜻하게 됩니다. 익스프레션에서 이제 이 타임이라는 이 문자는 바로 지금 이제 이 타임 인디케이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초단위의 시간적 흐름 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가 흘러가는 동안 36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1초에 이제 그 한 바퀴씩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비교적 좀 빨리 플레이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이번에는 360 대신에 180으로 바꿔서 플레이백. 그럼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느린 스피드로 회전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전에 제가 처음에 키프레임 방식으로 넣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죠. 모션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전을 시킨다라는 그 기본적인 목적을 둘 다 똑같이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첫 번째 작업 방식은 바로 키프레임 방식에 키프레임을 넣어서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어떤 산술적인 계산이라든가 논리적인 코드를 입력을 해서 모션을 만드는 것에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방식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단순한 모션을 만들 때는 그냥 이런 키프레임 방식으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러나 이런 익스프레션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속도를 바꾸거나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모션을 제어를 할 때 보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이 곱해지는 이제 숫자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함으로해서 속도를 손쉽게 바꿀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보게 되면은 네,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된다. 키프레임 방식으로 이제 그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수정을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수정을 해야 되죠. 지금같이 이제 키가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정이 쉽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키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복잡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번거롭고 쉽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익스프레션에서는 단순히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그 값이 반대로 출력이 되도록 할 수가 있죠. 네,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떤 모션을 이제 생성을 하고 제어를 한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키프레임 방식과 지금 얘기하는 익스프레션 방식 두 방식은 모션을 생성하고 제어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션을 생성하고 제어를 하는 그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 키프레임 방식과 익스프레션은 둘 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시간적인 이 타임의 흐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키프레임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값이 대응이 되는 1:1 관계를 가지는 어떤 그 값이 있겠죠. 그 값이 특정한 시간에 얼마가 되는가 그 대응되는 관계가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이 타임과 대응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익스프레션은 똑같이 이제 그 속성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 속성 값은 시간에 대응이 되는 건 똑같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값이 결정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그 값이 결정되는 방식이 역시 타임에 대해서 바로 산술적인 계산 또는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산술 계산이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바로 이제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그런 사칙 연산과 같이 수치 계산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산술 계산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값을 만들어내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수학적인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수치나 함수 베이스로 해서 어떤 산술적 계산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값이 필요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그런 성격의 이 값들이 규칙성을 띠면서 반복이 되는 값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논리 계산을 통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논리 계산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거겠죠. 또는 그 값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값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제 A, B 두 개의 값이 있을 경우 어느 쪽 값이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조건이란 얘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true가 될 경우, 즉 사실일 경우에만 동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조건을 딱 걸어놓고 그 조건이 참일 때는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값이 거짓일 경우는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조건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리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익스프레션은 바로 똑같이 속성 값을 타임에 대응해서 결정을 할 때 단순한 밸류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인 계산, 논리적 계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결정한다. 이것에
키프레임과 익스프레션 이 방법에서 그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차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사용 목적이 좀 더 분명하게 갈릴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제 값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키프레임 방식으로 네, 애니메이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 값이 아주 정교한 계산에 따라서 값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 값이 또 기계적으로 반복이 된다든가 또는 어떤 수학적인 함수에 의해서 그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또한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상태값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 그런 성격의 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익스프레션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제 좀 더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그 키프레임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이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런 속성 값들을 보다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자동화가 잘 돼 있는 또는 이제 구조적으로 논리화가 잘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컴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뭐 익스프레션을 이제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값을 이제 모션을 위한 값을 생성하고 제어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키프레임 방식과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은 그 모션을 생성하고 제어를 할 때는 이렇게 자동화와 논리화를 잘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강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 방법을 통해서 해당 컴포지션을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또 수치 계산, 논리 계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차차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고 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규칙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생성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익스프레션 내용을 다른 레이어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만든 이 각각의 위치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둘 다 똑같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든 방식은 이제 그 키프레임 방식이죠. 해당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속성을 선택을 해서 바로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속성을 선택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수평으로 표시되고 있죠. 정확하게 이제 그 익스프레션 코드가 만들어내고 있는 값의 상태를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션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Show Post Expression Graph라고 불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의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입력한 이 코드가 그래프 모양으로 환산이 됐을 때는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값을 이제 마이너스 180을 넣어놨기 때문에 값이 이제 그 만들어지는 패턴의 모양이 점차적으로 선형적으로 값이 감소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마이너스를 없애서 그냥 180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역시 값이 이번에는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속성 값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사용되는 Ctrl C, Ctrl V 단축키를 사용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속성을 선택해서 단축키, 키보드상의 단축키 Ctrl C,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 레이어에 어떤 특정 속성을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V, 그럼 그대로 똑같이 익스프레션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그러나 이제 그 때에 따라서는 애니메이션 키프레임과 익스프레션 코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익스프레션 코드 부분만 복사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그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키프레임적인 속성과 익스프레션적인 속성이 모두 다 한꺼번에 복사가 됩니다. 그러나 익스프레션 코드 부분만 정확하게 복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속성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Copy Expression Onl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익스프레션 코드 내용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해당 속성 선택, Ctrl V 또는 에디터 상에 있는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붙여넣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Ctrl V.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단순하게 코드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Ctrl C, Ctrl V 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스피드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이 자가 첫 번째 블루 휠 부분에 이 로테이션 속성에 컨트롤 V를 해서 익스프레션 코드를 붙여넣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입력했던 그 키프레임 데이터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키프레임 데이터가 지금 제거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상태에서 값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값을 이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 블루 휠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키프레임과 익스프레션이 동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익스프레션을 우선시해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성을 선택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밑에 레드 휠 쪽에 있는 이제 그 Show Post Expression 그래프 버튼이 같이 켜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속성이 동시에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만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기능을 꺼놓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익스프레션 쪽의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 키프레임 쪽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Show Post Expression 그래프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두 그래프 상이 보이면 이제 그 값에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값의 증가 감소의 모양과 익스프레션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값의 증가 감소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히 익스프레션 코드가 키프레임보다 우선시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값을 720으로 바꾸죠. 플레이백 해보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느리게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익스프레션 쪽에 있는 그래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이 그래프 라인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고 있으면은 나타나고 있죠. 블루 휠 로테이션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래프 라인은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란 뜻입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가리키게 되면 바로 그냥 익스프레션이 아닌 원래 제가 처음 입력했던 그 키프레임 상태의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코드를 이제 그 삭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능을 꺼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Enable Expression 버튼을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이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래프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면 보시다시피 익스프레션 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제가 최초에 그래프에 입력했던 그 상태 그대로 되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간에 이제 제가 새로운 그
값을 한번 넣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빨라지는 뭐 이전은 그 enable expression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xpression 코드는 무시되고 키프레임을 우선시해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expression을 넣다가 다시 expression을 잠시 무시를 해두고 키프레임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enable expression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expression 쪽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키프레임 쪽이 아닌 expression 쪽으로 모션이 되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expression 상태를 아예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똑같이 처음에 expression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Alt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스탑워치에 대해서 Alt 클릭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expression만 지금 삭제된 걸 알 수 있죠. 원래 제 키프레임 데이터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레드 휠에 대해서도 스탑워치에 대해서 Alt 클릭 그러면은 expression은 이제 삭제되고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에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최초 상태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익스프레션의 기본적인 규칙을 하나씩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잘 학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